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기자회견하네요. 잘들 지내셨죠? 요 며칠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해도 좀 길어진 것 같고 한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도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준비한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늘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모이고 그리하여 국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 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습니다.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 최소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헌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은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혐오를 반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자부심이 될 그 길에 정치와 국회의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와서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건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두 가지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면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현실적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의결 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서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현행 법규와 헌법 학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하고 의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 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지혜도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증명해 보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혼란과 고통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길을 내는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YTN 이준혁 기자입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이나 헌재 관련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본회의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이제 상정하지 않기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제 연금 개혁 그 여야 합의를 조금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토론 또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모아봐라.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그러면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데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신 날짜도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교섭을 하라고 하는 거고, 또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협의하고 하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조금 협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협의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고경주입니다. 그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여야 회동에서는 따로 이야기가 된 바가 없을까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미루어 달라고 그랬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냐. 그래서 우리 처리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그 후에도 좀 더 들어가면서 일단 이번에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예, 의장님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네. 아무래도 그 연금 개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어떤 좀 중재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좀 보관해 두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혹시 이 연금 개혁만 따로 떼서 보지 않고 뭐 지금 현안 추경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 뭐 반도체법 같은 다른 이슈랑 좀 연계해서 이렇게 협의를 좀 중재해볼 의사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제 그 쟁점으로 또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들이 아주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추경 있고 반도체 특별법이 있고 연금 개혁안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추경은 원칙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고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크게 부닥쳐 있는데 우선은 충분히 협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타결이 돼서 처리되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내일 국정협의회를 할 때까지도 그렇고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그 국회의장이 우선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러고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그러고도 안 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국정협의회 때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추경해야 된다.
추경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일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는 방안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양당이 협의를 잘해서 절충점을 잘 찾고 국민들의 민생의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안으로 잘 절충점을 찾기를 우선은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조정해 가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거는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연계해서 할지 아니면 또 하나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떼어서 할지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본회의 일정상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앞줄 아까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없는 것 같아. 없어요? 네, 없으시면 이걸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를 다 물어봤는데. 자, 오시 국회의장님의 오늘 현안 관련 기자회견 이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